예, 오늘도 저는 교양소 선임 기자 손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요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시도 증시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뭐 인플레 감축법 나오니까 뭐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떤 양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 정세에 좀 양대 산맥 그 진영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이 부분부터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부문, 치포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 걱정이 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여러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막 규제 아닌 규제라고 해야지 맞죠, 거의는. 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분명히 좀 걱정하는 모습들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그림을 좀 크게 보면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세가 많이 좀 달라진 걸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그 이지움인가 그 러시아 그 주요 보급로 탈환해서 거기까지 직접 가서 뭐 하고 이제 미국도 지금 뭐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쪽 분위기가 적어도 외신에 비친 걸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동안에 집중을 하던 게 상당히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이슈들이 좀 오늘 새벽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몇 시간 전에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미국 시간으로 어제 그 미국의 그 애틀랜틱 카운슬 있죠. 네. 이게 이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약간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데 거기 회동에서 상당히 좀 우리한테 조금 좀 성가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한테 거꾸로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자기는 걱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피터 해럴이라는 사람인데 빠르면 다음 달쯤 퇴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자기 소신을 좀 이렇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육성법 520억 달러가 투입되는 육성법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문제는 이 법에 근거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경쟁사들의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타겟, 뭐 핀포인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투자할지 이게 앞으로 이 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이다. 뭐 경쟁사한테 돈 잘못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무슨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은 다급하니까 육성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호랭이 새끼 키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규제를 어떻게 더 강화할지에 대해서 아직 백악관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한 소식통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그 백악관의 그 하이테크 부문 규제 강화 내용이 조만간 행정명령,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올 연말쯤 4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쯤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 얘기는 원래는 반도체 육성법에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그 규제 강화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법안에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걸 뺐는데 이걸 다시 집어넣는 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나 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만 정도일 텐데 이 얘기가 나온 이 얘기였던.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뭐 이 해럴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지금 뭐 그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조금 잠재적인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제 본인들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 회사들이 이거를 더 룸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기 대해서 로이터는 그 미국 상업회의소 여기 이제 미국 재계를 대표를 하죠. 이쪽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쪽 그 상업회의소 얘기가 특히 상무부하고 재무부가 이 반도체 육성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첨단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그다음에 퀀텀
부분 같으면서 특히 표현은 이렇게 썼습니다. 플레이 로 그러니까 한몫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무부하고 재무부에 훨씬 더 권한을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해럴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선 동맹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이 국가안보에 그 민감한 첨단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실기한다. 이런 점도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첨단 산업이 미래를 이제 좌우하는데 지금 조금 외국이 앞서간다 그래서 외국에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뭐 부메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제도 그랬죠. 네. 반도체 이건 정말 앞으로 중요한 거라고 거듭 강조를 하니까 네. 아마 이런 것도 백악관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반도체 싸움이 미중 간의 싸움에서 이제는 어떤 미국과 그 주변 그 G4 간의 네. 어떤 또 기싸움까지로 가는 게 아니냐. 미국이 그런 것까지 지금 미리 보고 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여기 좀 네. 대비를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예. 좋지 않겠느냐 하는 뭐 생각입니다. 기자님이 여러 번 강조해 주셨지만 진짜 이제 그 뭐 무력으로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냥 큰 국력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예. 기술 싸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그런 또 움직임이 또 있는데 로이터가 또 다른 걸 하나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대만 침공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마련을 하는데 네. 중국 제재 포괄적인 패키지도 지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미국 당국자들 얘기는 이 검토가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대만 해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군사력을 네. 이제 동원하는 경우에 이 아무래도 첨단 장비를 많이 쓰지 않겠느냐. 네. 뭐 컴퓨터 칩이라든가 통신 장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이 그런 기술을 아예 주지 않아 가지고 군사 작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여기도 그 패키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대만한테 자꾸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이제 충돌을 하니까 그거를 가서 막는 방법이 뭐 함대 보내가지고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기술적으로 방어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로이터는 패키지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군 작전의 첨단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관측을 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들이 강한 그 기술 쪽에서 그 확실한 엣지를 갖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로이터는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유럽연합, 대만하고 유럽연합은 지금 무역 관계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쪽에 유럽연합이 이런 그 제재 패키지가 나오면은 너희도 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해달라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지만 아직까지 그 유럽연합은 집행위에서 결정을 해도 27개 회원국이 다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각자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지 미국이 지금 굉장히 중국 압박하는 거를 더 기술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미국 상원 커미티, 어느 커미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대만에 대해서 유사시에 직접 군사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안을 아마 1차 통과시킨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또 난리 나겠네요. 글쎄 말이죠. 이 사실 최근에는 정말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이 나중에 취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이런 데 대한 대비를 하자 뭐 이런 목소리 그리고 움직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은 뭐 유럽도 뭐 그런 것 같고요. 중국이랑 또 이제 별개로 약간 뭐랄까요 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중국이랑 맞서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이외에도 좀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보면은 뭐 그렇게 막 그냥 뭐 막 여론이 막 엇갈리다가도 이를테면 뭐 전쟁이 난다거나 무슨 뭐 큰 이게 되면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백악관하고 의회도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로이터가 또 뭐 별도 기사를 많이 보냈는데요. 어제 들어온 걸 보면요, 이 서방 쪽에 그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명칭이 대중의회관 연합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되어 있는데 한 60여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하원 상원 외교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그 국가안보회 인도태평양 조정관 캠벨 이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캠벨.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저께까지 워싱턴 D.C.에서 이제 조용히 비공개 그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서 그 중국이 대만에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 제재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비싼 대가를 칠 거를 아예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나 만들자. 가지고 그 초안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국가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이터가 이 초안을 입수를 했는데 그 초안에 보면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행위 등에 대항해서 더 큰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을 촉구하는 서약을 우리가 서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의 결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일환으로 대만 의원들하고 이들 국가 간의 서로 그 의원 간 교류.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그 펠로시 의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거를 더 부채질을 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가 있는 거는 일본이 유일한데 이번에 태영호 의원, 탈북자죠. 이 사람이 정식 회원이 아니고 옵서버 개인 자격으로 여기 조용히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그 국힘당에서도 야 이거 가가지고 너무 좀 자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약간의 내부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지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로이터가 논평 요청을 했더니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개인적인 자격으로 회원이 되고 막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에서 아마 초청을 한 모양입니다. 초청을 한 모양이니까 글쎄요. 자우전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국가 간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우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정부도 은근히 그냥 듣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미국 참석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현역에 계신 분들인데 그쪽 가서 또 자기가 한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거는 싱크탱크들 뭐 이런 데들의 그쪽에서 정책 반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을 훨씬 더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 그런 움직임인데 우리한테는 더욱 더 이제 그 압박이 더 가해지는 괴로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게 러시아 그 전쟁을 했지만 진짜의 적은 러시아는 약하고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사실 근데 뭐 정말 이제 무역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중국이 더 미국 입장에서는 더 견제해야 될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실 중국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유럽의 그 맹주 아닙니까? 독일도 지금 뭐 저는 처음 알았는데 독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6년 최근 6년 사이에 1위 교역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나라 간의 그 교역 규모가 우리 돈으로 341조 원 정도입니다. 지금 그 독일이 이제 그 메르켈 있을 때는 중국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편했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푸틴하고도 이렇게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숄트 총리로 바뀌고 나서 이제 중도 이제 우파에서 약간 이제 좀 이쪽 중도 돌아선 거죠. 이쪽으로 바뀌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베크 부총리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름이 많이 나오죠. 경제 기후 보호 장관도 겸하고 있는데 그저께 회견을 했는데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더는 순진하게 당하지 않을 거다. 그동안 당했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 의존을 낮추는 방안, 새로운 무역 정책을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물론 중국이 우리가 환영하는 무역 상대이긴 하지만 중국의 보호주의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중국이 뭐 거래 끊을 거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인권 문제 얘기 못하게 하는데 그런 거 우리 더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다가 포함해서 더는 갈취 당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독일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뭐 최강의 유럽의 최강의 국가니까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미국이 좀 상당히 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새로운 무역 상대도 많이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이나머니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안보 심사를 하겠다. 미국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탈중국 뭐 스타일이 뭐 미국 딱 똑같이 그렇죠. 가는 거네요. 그다음에 네. 플러스 유럽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것도 네, 완전히 똑같네요. 미국하고 네, 똑같은 네, 걸 네, 가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1대1로에 더 유럽이 더 이렇게 호응하면 안 된다.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지금 1대1로에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 예로다가 중국 원양 해운 코스코죠. 여기가 이제 독일 함부르크 항에서 컨테이너 운영사 지분을 사려고 했는데 이거를 반대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분 취득에 대해서 기술 분야뿐만 아니고 물류 같은 것도 전방적으로 독일도 이제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많이 했지만 유럽은 아무래도 조금 뭐 러시아하고도 그렇죠. 가까이 네. 있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처럼 확실히 보이는 네. 거예요. 네,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즈벡 가가지고서 이제 오늘 도착해서 이제 네. 푸틴 이제 전쟁 후에 네. 처음으로 네. 만나는데 네. 이제 이런 문제 하나 탁 또 던져지니까 두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뭐 내일 정도 되면 그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오늘 밤부터 아마 나올 겁니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보면 유럽이 사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항상 중국 얘기가 나오면은 중국은 자기네랑 정말 중요한 뭐 무역 파트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 정도 얘기했죠. 그럼요. 네. 미국하고는 그리고, 결이 예. 달랐어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 때리면 한 발짝 좀 물러서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뭔가 하여튼 한 군데에 몰려 있는 분야에서는 좀 그렇게 좀 빠져나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고 막 푸틴하고 이런 그 틈을 독일이 자기들이 어떤 그 유럽 내의 어떤 그 맹주로서의 위상을 네. 확 그 굳히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냐. 마크롱이 그 메르켈 이후엔 내가 이제 대장 갈 거야 했는데 숄츠가 곤란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합니다. 국력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그렇죠. 독일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사실. 사실 이런 또 그 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국제 그 외교 측면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해석도 분명히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럽이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하면서 뭐 군사적으로야 노선적으로야 뭐 이렇게 대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럽 내부에서도 좀 그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는 좀 분열하는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약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숄츠 총리나 그 바이든 대통령은 보면 참 이렇게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들은 뭐 네. 근데 이를테면 뭐 푸틴은 뭐 좀 험상궂게 네. 보이고 뭐 이를테면 그 트럼프도 굉장히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 더 이번에 아주 세게 나와요. 세게 정부요. 나오는 게 예. 뭐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걔들도 보면 막 짖는 개는 안 무는데 가만히 있다가 확 물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좀 야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것도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독일이 확실히 뭔가 근데 달라지고 이제 있다는 게. 진짜 그 부총리 아무리 부총리고 외교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더는 갈취를 안 당하겠다 예, 이런 글쎄. 표현은 드문 말입니다. 표현인데 네. 역시 독일이 이번에 세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요. 좀 또 제일 가장 궁금한 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이제 뉴욕 증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이제 요즘에 또 다시 네. 좀씩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유가 관련해서 80달러 밑으로 가면 WTI가 80달러 밑으로 가면은 그동안 전략률을 갖다가 계속 방출을 해왔는데 전략 비축률을 이제 보충을 갖다가 시작할 수가 있다.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는 이제 뭐 백악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그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 그 전략 비축률가 지금 1984년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난 3월에 1억 8천만 배럴 단기적으로 풀겠다고 해서 지금 쭉 풀어왔는데 그래서 유가가 많이 좀 안정이 되긴 했죠.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그 오매불망하던 휘발유 값도 좀 잡은 셈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지난주인가요? 한 WTI가 한 81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88달러 넘게 또 올라. 90달러 거의 다 예, 되네요. 그랬는데 지금 백악관 방침은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채우기 시작할 모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 예. 쪽에서 나온 얘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동절기, 이제 미국도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석유 수요가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백악관 쪽에서 그 석유업계에 대해서 최근에 뭐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뭐 맥 놓고 있을 것 같은 걸로 혹시 기대하면 절대 그렇게 용납 그런 거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또 경고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하겠다. 네, 관리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휘발유는 많이 정리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갤런당 6불 정도 돼가지고 진짜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자기는 6불은 뭐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이러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4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심할 때는 뭐 8불 뭐 이렇게 나온 데도 있다 그랬었거든요. 주소에. 예.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가 이제 1990년대 중반인데 그때는 갤런당 그냥 보통이 90센트가 안 됐습니다. 예, 1달러 안 됐죠. 1달러 안 됐어요. 예. 고급 휘발유가 한 1불, 예. 1달러 뭐 얼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6불 되니까 진짜 놀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뭐 4불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유가를 역시 이제 미국이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저는 미국이 갈수록 독해집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 80달러라는 것도 자꾸 이게 눈에 띄는 게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80달러에 사? 그러면 80달러 밑으로는 안 가겠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럼 사실 이제 80달러 밑으로 저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면은 얘네들이 살 테니까 예. 80달러 밑으로는 잘 안 가겠네. 역시 그러면-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럼 트레이더들은 81달러에 사죠. 그러다가 혹시 내려가면 할 수 없지만 네네. 그래도 사기 전에 형님 사기 전에 아우부터 저는 블룸버그가 백악관하고 미국 에너지부에 논평 요청하니까 입을 꽉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특별한 가격이 네. 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하다 그럴까? 시장에 너무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사실 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백악관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닐 테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이거 염두에는 한번 좀 둬야 될 이게 80달러라는 가격선 앞으로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간단하게요. 좀 하나 보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저희가 이제 기억에서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지금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데 이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거든요. 근데 이제 WHO에서도 공식적으로 끝이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아직은 아니지만 끝이 보인다 이런 거 모처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주 대비를 해서 뭐 사망자도 한 22% 줄었고 신규 확진도 한 28%가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결승까지 뛰어야 된다. 지금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계보건기구 기술수석도 감염 유행이 이어는 지겠지만 확실히 줄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백신하고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 예전에 비하면 이제 그렇죠. 사망자가 많이 줄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끝이 보인다는 얘기를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전에 처음에 그 코로나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던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죠. 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요 그분 보면은 잘 안 믿어져요. 처음에 코로나 난리 칠 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까지 네. 하고 계시니까 글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이 뭐라 그러면 저 말 맞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끝이 보인다 그러면 반갑기도 하고 좋은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최근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 목표가 70%인데 계속 글로 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시 뭐 또 추석 지나고 9만 10만 된다고 지금 걱정이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가 갑자기 독감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이제 코로나가 하니까 이제 독감 얘기가 확 또 올라가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논리는 이제 그 코로나도 결국 이제 독감화가 되면서 중증 올라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죽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 이제 독감 중에 하나처럼 된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 학계 독감 의견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 그렇게 진짜 참- 너무 무섭고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네, 참 그렇습니다. 저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모든 혼란도 여기서 비롯이 됐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럼 국제뉴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